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. 시장 클로즈업. 자,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코너죠. 염승환 차장의 염청난 전략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. 오늘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주 월요일에 나오셨었나요? 저번 주 월요일. 저번 주 월요일이었죠. 그러니까 네. 좀 자주 보고 싶어서. 네. 자, 오늘 준비해 주신 이야기를 보니까 일단 OTT 시장의 판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것 같아요. 일단 네.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가 넷플릭스가 요금을 13%에서 한 18%까지 월정액 요금을 올리겠다. 이거 저희 사실 어제도 다른 분과 함께 좀 비슷한 내용을 짚긴 했었거든요. 네. 근데 제가 디테일을 좀 보니까 약간 다른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. 네.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 어떻게 영향 미칠까요? 이게 이제 넷플릭스가 어쨌든 글로벌 이제 이 OTT 시장 1위 업체인데 네. 전격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는 게 좀 의아한 부분도 사실 있는 게, 왜냐면은 이제 얼마 전에 디즈니가 21세기 폭스를 인수를 했잖아요. 네. 근데 거기 폭스 자회사 중에 훌루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네. 근데 그 회사를 뭐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그럴 수 있는데, 넷플릭스랑 똑같아요. OTT 회사고 미국에서는 이제 거의 2위 업체고, 아마존도 사실 이 비슷한 그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제 독보적인 1등이고 아마존과 이 디즈니, 그러니까 훌루죠. 훌루가 쫓아가는 입장인데, 네. 이쪽에 대해서 지금 투자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, 이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후발 업체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마케팅도 하고 있고 콘텐츠 투자도 좀 많이 하고 있고, 또 타임워너라고 CNN 갖고 있는 그 네. 회사도 올해 말에 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인 경쟁인데,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으로 경쟁이 시작되면 가격을 낮춰서 그렇죠. 방어를 해야 되는데 네. 이걸 오히려 올려버렸어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, 이게 배경부터 좀 말씀드리면, 일단 넷플릭스에서 이번에 이제 마블 콘텐츠 아시죠? 네. 마블의 뭐 아이언맨 저기 뭐죠? 되게 많잖아요. 블랙팬서, 뭐 인기 네.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스파이더맨. 그 영화뿐만이 아니라 그 넷플릭스에 이제 들어간 드라마로도 시즌제로 해가지고 네네. 되게 많이 있거든요. 그 마블 콘텐츠들이 디즈니에서 싹 빼버렸어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넷플릭스의 핵심 콘텐츠인데 이제 디즈니는 훌루를 이용해서 네. 이걸 해야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라는 이제 서비스가 또 나오게 됩니다. 네네. 그러니까 디즈니 콘텐츠를 이용한 OTT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경쟁사 넷플릭스에 이제 줄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빼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게 위기잖아요. 이거 정말, 왜냐면 사람들이 마블 콘텐츠 보려고 결제한 사람도 네. 되게 많은데, 근데 의외로 그 넷플릭스가 만든,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오리지널 콘텐츠들 있잖아요. 뭐 네네. 하우스 오브 카드라든가 그렇죠. 뭐 굉장히 네. 유명한 드라마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과거에 흥행을 했는데, 뭐 작년 말하고 올해 출시됐던 또 여러 가지, 뭐 저는 아직 드라마를 못 봤지만 버드박스라든가 뭐 로마라는 그런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있는데, 이게 시청자 수가 뭐 몇 천만 명이 될 정도로 네네.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다 그럽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마블 콘텐츠를 빼긴 했지만 그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자신감의 표명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그래, 디즈니 너네 가져가라, 상관없다, 우리는 이런 자체적인 콘텐츠를 계속 개발을 할 거고. 근데 이거를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입니다. 회당 제작비가 지금 뭐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. 엄청나기 때문에, 이번에도 실적 발표 오늘 했잖아요. 새벽에 했는데 보니까 현금 흐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. 돈 받은 게 없네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적 면에서는 뭐 가입자나 이런 게 많은데 네네. 그거를 콘텐츠 만드는데 다 이게 투입을 그렇죠. 하다 보니, 근데 네. 콘텐츠가 그냥 만드는 콘텐츠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뭐 영화 이상의 그 콘텐츠들을 그렇죠. 만들다 보니까 이게 뭐 1년에 한 편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. 네. 드라마가 어마어마하잖아요. 그래서 현금 흐름이 정말 지금 최악으로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땐 고육지책 같아요. 이거를 가격을 안 올리면은 네. 현금 조달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. 그래서 자신감의 표현도 있고, 앞으로 이런 컨텐츠를 더욱더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겁니다. 그래서 결국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, 결국 그 오리지널 컨텐츠, 넷플릭스가 만드는 컨텐츠, 그리고 아시아에도 지금 넷플릭스 가입한 구독자도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어느 정도 있잖아요. 네네. 근데 결국 아시아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TVN의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 네. 가장 잘 만드는 회사잖아요. 근데 그거를 뭐 예전에 그 뭐죠, 이병헌 씨 나왔던 그 주연의 영화요? 미스터 선샤인? 미스터 선샤인. 네네. 그게 네. 넷플릭스가 바로 300억 주고 네네. 판권을 샀거든요. 이제 네. 그게 그 이유입니다. 아시아 시장에서는 자기만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좀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. 결국 한국 회사들 제품을 그냥 미리 사버리는 거죠. 돈을 주고. 그러니까 결국 이 콘텐츠 싸움이거든요. 네네. 콘텐츠 싸움에선 결국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돈들을 투입했을 때 한국의 이런 스튜디오 드래곤이 됐건 이쪽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.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 어떻게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고래 싸움에 새우가 춤을 출 수 있는 지금 그런 구도로 좀 가고 있어서 국내
미디어 이 업종한테는 상당히 저는 좀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사실 이것도 4차 산업혁명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? 근데 네. 이런 걸 볼 때마다 한편으로 아쉬움이 드는 게 물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그런 콘텐츠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냥 기분 좋다라고 네. 할 수 있겠지만 산업적 측면을 봤을 때요. 네. 그러면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가 예를 들어 전 세계를 장악한다고 네. 쳐봐요. 우리나라에도 지금 동영상을 공급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서비스하고 네.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. 네.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옥수수를 많이 보고 네. 있고 뭐 푹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좀 안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. 어때요? 그러니까 이게요. 근데 한국하고 미국은 또 되게 다른 게 네. 이게 한국은 참 독특한 나라예요. 보면은 돈을 그러니까, 안 내려고 하죠.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게 너무 싸요. 네.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IPTV 보통 저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내고 보거든요. 네. 이 결합까지 해가지고.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결합하다 보니까 되게 싸게 보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미국에 한번 갔을 때 거기 아는 지인분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보통 케이블을 한번 보려면 그 가구당 1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. 그렇게 비싸요? 되게 비싸대요. 근데 넷플릭스는 한 달에 뭐 우리나라 돈으로 13,000원 정도 그렇죠. 내면 베이직이. 네. 그 정도 볼 수 있으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싼 겁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가격에서 이미 경쟁력이 넷플릭스가 생긴 건데 네.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넷플릭스가 들어와도 이게 이미 IPTV 생태계가 구축된 데다가 네. 아시겠지만 싸요. IPTV도 싼데 옥수수는 거의 공짜로 볼 수가 있어요. 네. 푹도 사실은 옥수수에 비하면 비싸죠. 한 10,000원 내고 봐야 되니까. 네. 근데 다른 뭐 외국에 있는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가격이 훨씬 싸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이런 뭐죠 OTT 시장이 사실은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성장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. 이게 이렇게 헤게모니가 이미 갖춰져 있다 보니까. 근데 그러게요. 이번에 어쨌든 SK텔레콤의 옥수수가 그 푹을 이번에 이제 인수하기로 네네. 했잖아요. 그래서 결국엔 이제 푹은 지상파 쪽이고 옥수수는 이제 영화라든가 케이블에 관련된 이런 콘텐츠를 주로 업로드를 하는데 서로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그걸 합쳤다는 얘기는 굉장한 이제 한국에서도 넷플릭스가 뭐 사실 한국에서는 성공한 건 아닙니다. 워낙 이게 한국에서는 이 헤게모니가 갖춰져 있어서 뚫고 그렇죠. 들어가기 네네. 어렵지만 어쨌든 한국도 이제 글로벌 이런 변화들을 인지하면서 SK가 결국 선제적으로 투자를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. 미래를 대비해서 OTT는 어차피 커질 수 있다.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다. 그래서 결국엔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투자고 결국 이렇게 합병을 했을 때 수혜받는 기업은 또 누가 되겠습니까? 콘텐츠 결국에 기업이 만드는 되겠죠. 기업은 계속 돈 그렇겠- 버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좀 OTT 시장은 개화가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여기서 저는 계속 이런 콘텐츠 만드는 기업들은 더욱더 앞으로 좋은 성장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쪽에 저는 계속 한국에서는 한국에 투자를 한다면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이. 그러니까 좀 바람만 갖기로는 네. 이제 그 OTT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OTT 기업들이 정말 넷플릭스처럼 전 세계를 뭐 이렇게 뛰어나가고 네. 또 동아시아를 뭐 뛰어나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그거는 좋겠으나 좀, 쉽지 거기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꼽아봤습니다. 이제 지금부터 종목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 어제 저희가 이 OTT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바라보는 종목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. 여기서 또 겹치는 종목도 있으니까 그 종목의 경우에는 진짜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네. 일단 첫 번째가 겹치는 종목인데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. 네, 얘기해 주시죠. 스튜디오 드래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넷플릭스랑 가장 연동이 돼 있잖아요. 직접 아까 말씀드린 300억짜리 수출도 했고 네. 거기다 중국 쪽도 지금 남아 있고 앞으로도 뭐 아시겠지만 1년에 한 40편 정도 드라마를 만드는데 아시아에서는 사실 일본 하면 애니메이션이고 네. 한국 하면 드라마거든요. 이게 다 인정을 해주는데 아시아 1등입니다. 사실 뭐 스튜디오 드래곤 하면 그래서 워낙 다작도 하고 시청률 기본으로 다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싫어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네. 우선순위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스튜디오 들어오면 좋지만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조금 고평가는 돼 있어요. 주가가 좀 비싼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요즘에 데이 콘텐츠들이 네.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. 이번에 뭐 스카이캐슬 드라마 뭐 20% 이제 거의 왔다고 하는데 네. 아무도 예상 못 했는데 이 제이 콘텐츠리가 만드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드라마들이 TVN에 비해서는 예전에 시청률이 미달됐어요. 근데 거의 지금 근접할 정도로 네네. 굉장히 잘 만들고 있고 또 올해도 이 제작 편수가 거의 올해 한 절반 정도의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추격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에 비해서 제이 콘텐츠가 훨씬 가치가 지금 저평가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먹을 여지가 좀 남아 있다는 거죠. 네네. 그러니까 좀 앞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 제작사 쪽에서는 좀 데이 콘텐츠를 좀 한번
행보 눈여겨보시면 좋겠고. 자, 다음 종목 네. 가기 전에요. 저희가 그 바로 직전 코너 있잖아요. 장 네네. 대표의 패턴 매매로 산다. 거기서 이제 시그널을 잡는 걸 하는데 장 대표가 이제 오늘은 말고 한 2, 3일 뒤에 시그널 나오면 나올 것 같다고 네. 했어요.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좀 매매 네네. 임해 보시면 좋을 것 네. 같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이 좀 잘 못 들어봤던 네. 종목이었어요. 저는. 이게 위직 스튜디오라고 신규 상장한 기업이라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회사는 디즈니랑 연동이 돼 있습니다. 디즈니도 이제 OTT 하잖아요. 네. 근데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인증을 최초로 받았는데 뭐 하는 회사냐면 VFX라고 네. 시각적 특수효과 기능을 이용한 그 영상을 만드는 업체입니다. 그러니까 네. 우리 배우들이 이상한 막 기계 막 끼고 3D 이렇게 그 네. 촬영하는 거 있잖아요. 네, 네. 그런 거 해주는 거예요. 아. 그런 거 해서 영상 촬영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찍겠죠. 왜냐하면 이제 드라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자료 화면에도 나오는 저런 거네요. 것들, 저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영화관 가시면 네. 요즘에 저는 이제 그 얼마 전에 아쿠아맨인가요? 그 네. 보니까 전 처음 봤는데 화면이 네. 가운데 있고 양 옆에 스크린이 하나 맞아요. 더 있어요. 3면 네네. 그거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. 네. 다들 반응이 좋으시는데 그게 이제 그 스크린 X? 스크린 X입니다. 예. 네. 그 용어로 스크린 X인데 그거를 이 회사가 또 제작을 합니다. 스크린 아. X에 관련된 영상을 네.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전용으로 좀 만드는데 월트 디즈니랑 이미 계약이 끝났고 올해 네. 그 CJ CGV랑 12편 계약을 또 끝내놨어요. 이제 앞으로 상영을 할 때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영화관에서 사실 저는 한번 보고 나니까 앞으로 스크린 X만 좀 봐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몰입도가 높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런 이제 특수 영상에 대한 가치가 증가하는데 사실 이거 만드는 기업이 별로 없거든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가치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콘텐츠 투자 들어가고 전쟁 펼쳐지면 이 회사 당연히 저는 좋을 수밖에 없다. 혹시 글로벌 경쟁사는 따로 글로벌 경쟁사는 당연히 미국에도 있고 많이 네네네. 있겠죠.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유일한 업체입니다. 네. 한국에선 공인 인증받은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투자하신다면 당연히 위즈윅 스튜디오를 저는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저도 그 이제 화면 3개짜리 영화관을 딱 한 번 가봤었는데 그때가 이제 바다에서 전쟁하는 거라 네. 일단 앞에 있는 그 중요한 화면에서 이제 전쟁을 네. 했고 옆에는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는 게 네. 또 보여서 좀 느낌이 좋기도 네. 했었어요. 저도 그런 기억이 있었으니까 한번 좀 유심히 들여다 봐야겠습니다. 재밌네요. 자, 이제 다음 주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 사이와 그리고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일정도 있을 거고요. 거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으니까 한 번에 정리해 주시죠. 예, 그러니까 다음 주 가장 핵심은 이제 1월 21일인데 그때 중국의 GDP가 네. 발표되니까 정말 이번에 계속 좀 안 좋게 나올 거로 다들 알고 있겠지만 네네. 어느 정도까지 안 좋아질지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좀 살펴보니까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플랜 B를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. 1월 21일 날. 그래서 브렉시트 관련해 가지고 플랜 B 뭐 소프트 뭐 랜딩일지 아니면 이제 소프트 브렉시트일지 아니면 노딜 브렉시트일지 아니면 제 2차 투표까지 갈지 그런 부분들이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금통이 24일 날 열리고요. 그다음에 한국에서 중요한 건 이제 SK 하이닉스가 목요일 날 네. 실적 발표하니까 과연 삼성에 이어서 또 쇼크를 줄지. 근데 쇼크 나와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이미 반영은 다 됐기 반영됐다고 때문에 보시죠. 어느 정도 나올지는 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 전략은 어떻게 세우시겠어요?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누가 봐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예상되는데 좀 다행스러운 게 오늘 바이오가 올라가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크게는 안 빠질 것 같아요. 바이오가 받쳐주기 때문에. 그리고 수소차 지금 핫한데 그렇죠. 사실 수소차도 한번 다루고 싶은데 예전에 한번 다뤘는데 네. 제가 보강해서 한번 또 말씀은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. 네네. 근데 수소차 테마가 쉽게 죽을 것 같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런 테마주가 살아있으면 어쨌든 나쁘지 않습니다. 분위기 그렇죠. 자체는. 경기에 네. 활력이 네. 시장에 활력이 생기죠. 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니까 그렇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 1월 달 계속 좋게 보시면 1월 30일 날 그 미중 무역 협상 또 한 번 있잖아요. 네. 그때까지는 좀 긍정적인 그 부분 좀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예, 조정 시 계속해서 저는 특히 이제 이번에 경기 민감 대형주들이 주도주였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 맞춰서 계속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저희가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클로즈업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고요.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장 마감 잘 하시고요. 다음 주까지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